불타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모습이요. 사람들 피난 행렬 이어지고 현재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심정은 어떨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어딘가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으면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완전히.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는 우리를 든든하게 대한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지배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국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가를 잃는다는 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잃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불타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모습이요. 사람들 피난 행렬 이어지고 현재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심정은 어떨까? 한국외국어대학 우크라이나학과 올레나 쉐겔 교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쾌한 일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주시러 방송을 타야 되는데 먼저 심경이 어떠세요? 뭐 전쟁을 겪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어딘가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으면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완전히.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모로 뭐 잠도 못 이루죠. 포성은 지금 한창 울리고 있는 중이고 사람이 계속 살상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보니까 러시아의 진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 개인이 몸으로 탱크를 막아서기도 하고 어떤 병사는 러시아 진격 막기 위한 폭파 설치하면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크림판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 탱크들이 거의 다 와서 피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다리를 폭파한 군인이 이제 그런 연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컨대 옛날 일본인이 한국을 강제 점거하면요, 조선인들 대다수 90%는 다 우리가 왜 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한 거를 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반면에 그래 일본하고 한 나라가 되면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일반 시민들의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이런 반역자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들이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제 소수 반역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국민들은 붙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러시아 지배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의 현재 민족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역사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는 우리를 든든하게 대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지배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극소수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푸틴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볼까요? 결국에는 제국 되살리기, 소련 부활이라든가 세계적인 질서를 이렇게 바뀌어서 슈퍼파워가 된다. 이거는 결국은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은 러시아 정체성이랑 확실하게 다릅니다. 다르다. 그죠. 근데 러시아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라브의 공통성이 있지 않나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랑 같은 질문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비슷한 나라 아니야 하는 거랑 같은 소리다. 그렇죠. 뭐 물론 같은 지역 국가들이고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중국, 한국은 정체성이 똑같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그쪽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전혀 별개의 나라듯이 다 별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모습을 항전하는 모습이
또 있어서 재평가되는 거 하나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젤렌스키는 국민들 곁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본심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리반 집권됐을 때는 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도망갔었잖아요. 도망가죠. 대부분 네. 도망가요. 대부분 도망갑니다. 젤렌스키는 끝까지 국민들 곁에 남아 있는 거는 그의 어떤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단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굉장히 단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굳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표현을. 네. 예. 그렇죠. 위기 때는 또 서로 뭉쳐야만 그렇죠. 이게 힘을 발휘하는 네네. 거니까 미국이 뭐 러시아 제재를 한다 해서 뭐 금융 제재 등등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미국의 조치라든지 이런 대응이 다른 더 많은 요구가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우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제 벌써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뭐 핵무기 카드까지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건 뭐 좀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정말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이제 허변을 파견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정말 우리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단전으로는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바로 무기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국군은 무기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국군뿐만 아니라 지역 반어군이라든가 게릴라군들은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맨몸으로 막을 각오를 또 하고 있지만은 무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러시아에 맞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국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그런 지배를 겪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만의 이제 긴 역사도 있고 전체선도 있고 우리 언어 문화 다 있는데 네. 당연히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끝까지 싸우실 것인가 아니면 한복을 할 것인가 끝까지 싸우죠.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예. 전쟁을 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를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를 잃는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얘기가 네.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시고 싶은 거, 세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파병까지 아니더라도 무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시급합니다.